2023 LCK 스프링 예상 여러분들 많은 패널과 함께 합니다. 물론 여기에 출연을 하진 않지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카톡 받아서 질문 총 5가지를 드렸고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유아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스토브리그 우승팀. 작년은 젠지가 가장 많은 우승팀이라고 사람들이 뽑았다면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멋지게 리모델링, 리빌딩한 팀은 어딘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휴베, 프로준, 하찬이, 갱맘, 리라, 고수진, 뉴클리어, 그리고 롤마노, H드래곤까지 여러분들 쪽박스로 갑니다. 원래 갱맘이랑 둘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갱맘이 12시쯤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여행 간다고 해서 근데 오늘 12시에 하려고 원래 스케줄 잡아놓고 제가 질문지도 다 뽑아놨는데 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갱맘이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저한테 감독님 혼자 하세요. 방송 키우려고 하면은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혼자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찬이 데칼코만이냐고요? 그렇네요. 완벽한데요. 여러분들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우승했다라고 한 팀, 가장 핫한 팀이 어디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먼저 왼쪽 라인들 T1 하나생명. 이렇게 왼쪽 라인에서는 T1이 이번 스토브리그 우승팀이다. 가장 좋은 멤버를 구성을 했다. 라고 T1을 왼쪽 라인 멤버들이 많이 뽑았습니다. 갱만 같은 경우는 T1과 하나, 2개를 뽑았고요. 페이커 선수의 재계약이 그만큼 컸다는 거겠죠. 다 필요 없고 페이커 선수의 3년 재계약, LCK 미래의 이런 우리의 3년 동안은 그죠? 3년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여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을 볼게요. 오른쪽 라인은 이렇게 뽑았어요. 리라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과 다문기아, 그리고 꼬꼬가 고수진은 하나생명과 광동프릭스, 그리고 저와 뉴클리어는 하나생명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토브리그 우승했다, 가장 핫한 팀이다라고 뽑을 수 있는 팀으로 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각자의 이유가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을 때 휴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좋은 성적도 없고 전원 다 같이 한 팀이 된 T1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자, 그리고 하찬이 같은 경우는 콜업부터 이어진 끈끈한 관계로 교체 없이 쉽게 지나간 듯하다. 그 다음에 갱만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한 T1과, 그쵸? 미리 계약을 했었죠. 남은 친구들이 돈을 아꼈던 하나생명, 작년에 아꼈기 때문에 오래 썼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수진 같은 경우는 돈 쓴 팀에서는 하나, 롤계 맨시티, 그 다음에 돈 아낀 팀 중에서는 광동이라고 생각한다. 광동이 좀 가성비 도루 또는 또 발전 도루 멤버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뉴클리어 같은 경우는 돌드코 우승 멤버 킹겐자카, 그리고 LCK 룰러 자리를 채워줄 바이퍼 얘기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브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바이퍼의 영상부터 시작해서 광동 프릭스의 탑까지 마무리시켜준 두두 선수의 이적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생명을 가장 핫한 팀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준 같은 경우 카톡이 와 있는데 제가 메모를 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와 있냐면 T1을 뽑은 이유는 팀게임에서 멤버 교체가 없다는 크나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문제가 됐고, 리라는 답변이 없었어요. 코멘트를 제가 달아달라고 했는데 코멘트 없이 넘어갔습니다. 없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문항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지금 거의 다 선출이죠. 다 유명한 선출이고. 의견은 지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거에 나오면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T1이 그만큼 페이커 선수의 재계약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죠. 만약 페이커 선수 나갔어 봐,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트가 없다고요? KT도 나름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정도로 히라이 매직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젠지 아무도 안 꼽은 건 좀 의외네요. 서머 우승팀인데. 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스토브리그 우승이랑 여러분들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빌딩이 가장 재밌게 됐거나 핫했거나 잘 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룰러가 빠졌죠. 페이지가 들어오긴 했지만 물음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각 팀별 10개 팀이 있잖아요. 로스터가 어느 정도 나왔고, 제가 로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 로스터를 이 친구들한테 다 비밀로 해달라고 좀 줬고요. 팀별 강중약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팀이 강팀이고, 어떤 팀이 중간팀이고, 어떤 팀이 약팀인지. 근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랑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는 또 오락서 스피드한 방송이기 때문에. 자, 또 멤버는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강중약 3가지로 제가 구분해 달라고 했어요. 무조건 나눠주라. 뭐 6강 4약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필요 없고 그냥 다 나눠달라고 했고, 그래서 3가지 버전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강팀이에요.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간색 T1이 다 나왔네요. 보이고요. 하나생명도 갱만 빼고 다 나왔고요. 다몽기아도 다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젠지는 화찬이 빼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갈리긴 했지만 하나생명 많은 게 좀 어색하다고요? 저도 어색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KT가 없는 게 좀 의외죠. 생각보다 KT가 없어요. KT가 왜 없죠? KT가 한 표도 없네요. 크트가 어디 가서 히라이 매직을 했는데 돌고 돌아 담젠티라고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짜잔. 그 히라이 매직이라는 게 시즌 중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고요. 중간에 가장 많이 나온 게 DRX KT, 뭐 광동 프리스. 오! 꼬꼬갓은 광동 프리스를 중간에 넣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광동의 포텐을 봤다. 이런 좀 재밌는 또 데이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막 갱맘이나 하승찬 같은 경우는 중간 그룹에 젠지가 들어가 있거나 뭐 하나생명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프레드 프리온, 리브 샌드박스, 광동 프리스, 농심은 약팀으로 현재로서는 멤버 때문에 좀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강팀에 지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T1, 하나생명, 다몽기아, 젠지 강팀으로 분류가 됐고 중간에는 DRX, KT 그리고 근데 야. 저 사람들은 듀렉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명단 공유해 주셨나요? 집중해서 안 듣니? 명단 내가 공유해줬다고 비밀로 한다고 했잖니? 집중해서 좀 들어줄래? 자, 그리고 광동, 프레드 프리온, 리브 샌드박스, 농심은 하이권 팀으로 좀 분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됐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 해볼 게 뭐냐면 제 건 안 뽑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뽑아보려고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10개 팀이 아래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뽑아볼게요. 귀찮았는데 이런 거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강, 중, 약으로 나눠야 되고 자, 일단 솔직히 저는 뭐 먼저 가겠습니다. T1은 강이 아니에요. T1은 제 생각인데 1황입니다. 현재 전력 누출이 전혀 없고 코칭 스태프가 오히려 추가됐고 롤드컵 준우승팀인데 3대1로 진 팀인데 우승팀인 DRX가 공중분해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강 정도가 아니라 1황이라고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강팀으로 분류된 거는 일단은 저는 다몽기아가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다몽기아가 어떠한 측면에서 괜찮냐? 일단은 데프트 선수가 라인전을 상당히 잘하는 라인이고 켈린 선수도 라인전에 강점 있는 선수거든요. 데프트 선수가 룬 특성부터 템트리까지 완벽하게 올리면서 라인전에 강함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켈린 선수와 함께라면 그 라인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칸나 선수도 캐니언과 함께하는 칸나 선수다? 와, 이거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연봉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의 좀 가치를 좀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몽기아는 여전히 쇼메이커 캐니언이 건재하기 때문에 강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좀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고민이 됐어.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젠지 같은 경우는 포텐 있는 페이지와 딜라이트가 터져준다면 상위권이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뭐 클리드 라이프에 약간의 불안정감이 있지만 워낙 또 다른 친구들이 쟁쟁하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기인 비디드 리엔지가 합류되면서 네임드 팀을 좀 완성을 했고 DRX는 멤버가 약간은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DRX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했는데 저는 일단 프로기 때문에 연봉 값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봉 1, 2, 2탑인 T1과 다몬이 2위로 올라갔다면 연봉 3위라고 예상될 수 있는 하나생명을 저는 강팀 세 번째로 일단 뽑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롤드컵을 우승한 킹겐제카, 작년에 EDG가 우승했던 바이퍼 선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넘버 3 하나생명이 연봉도 거의 탑 3이기 때문에 연봉 순위로 뽑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연봉 값해야 되잖아요. 일단 내년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팀으로 뽑았고요. 자, 중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성정이죠.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젠지라던가 젠지 같은 경우는 또 상체가 워낙 좀 단단하잖아요. 페이지가 근데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거리 딜러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쉘코에서 정말 잘했던 작년에 그 엠비카엘도 올라와서 스프링 때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페이지가 과연 포텐을 터질지 안 터질지는 이제 젠지의 내년에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터져준다, 딜라이트 이니시 걸어준다, 그러면 여전히 강팀입니다.
젠지 우승권 팀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KT 롤스터, 히라이 매직이죠. 저는 KT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중심에 놔뒀는데 왜 중심에 놔뒀냐면 KT는 하기 나름이다. KT가 잘하면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잘하게 되는 순간 여기로도 갈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KT는 히라이 매직입니다. 다 갈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일단 중심에 놓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히라이 매직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팀은 그래도 DRX까지는 나름 또 뭐 거피셜로 나와 있는 덕담 베릴 하면 또 뭐 잘할 것 같잖아요. 또 워낙 베릴하면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베릴 선수를 또 좋아하고 또 포테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RX까지는 좀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강 3중 그리고 이제 하위권 팀에서 좀 고민이 많이 돼. 하위권 팀에서 좀 개인적으로 광동 프리스가 좀 포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드 브리온인가 리브 샌드박스인가 고민이 되거든요.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 클로즈 선수가 자기보다 경력 낮거나 이런 선수들 다 발라버린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미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를 넣어야 될지 프리드 브리온을 먼저 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프레디 하면은 또 뇌심 매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데, 미드 정글이 약간 경험이 없으면 또 이것도 살짝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프레디 브리온 올려두고 그 다음에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마지막은 롱심 레드포스 이렇게 좀 약팀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제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클로저가 이제 자기보다 좀 낮은 급들의 미드는 개처 바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서열 정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클로저 선수가 그만큼 또 잘하죠. 시크릿 좋은 편이죠. 많이 또 썸머 때 폰의 코칭에 의해서 레벨업이 좀 됐잖아요. 일단 두 번째까지 넘어가고 이제 세 번째 결승 진출 예상팀입니다. 이것도 좀 다양하게 좀 갈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 먼저 기다리지 않습니다. 빠른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8명의 패널들이 해줬고, 자 먼저 왼쪽 라인 볼까요? T1 결승은 다 예상을 했네요. T1은 무조건 결승 간다. 가고 간다. 샘막은 언제가 기대 안 했는데 프로칸티. 그렇죠. 올해 프로간 팀 많죠. 5.8님.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T1은 다 돼 있고, 휴베가 이 친구 원래 화끈한 친구인데 이번에 좀 약간 보험을 많이 깔았어요. 군대를 갔다 오던 얘가 화끈함이 사라졌네. 얘가 원래 상남자였거든. 그냥 두 개 팍 찍었는데 젠지 포함해서 찍었다라는 거 뭐냐? 젠지 스트리머인데 이렇게 찍었다는 거 뭐냐? 젠지 약간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지, 하나생명, 다몽기아를 다 발을 걸쳐놨어요. 맞출 가능성이 많죠, 이러면. 그리고 프로즈는 젠지의 포텐을 무지하게 높게 봤네요. 그리고 하찬이는 또 다몬에서 또 코칭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몬기아, 그리고 쪽집게 1타 강사 갱맘은 티담을 예상을 했네요. 또 갱맘 이런 것도 잘 맞추잖아요.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몽기아 입장에서는 좀 두근두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 라인 가볼게요. 자, 오른쪽 라인 보시면, 자, 그리고 꼬꼬가 고수진이 T1과 하나생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뽑았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뉴쿨은 여기 하나생명에 이어서 다몬기아까지 있고,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봉값이 높은 T1과 다몬기아가 결승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다몬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유를 좀 적어놨는데 이유를 다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이유를 좀 적어놨어요. 휴베 같은 경우 T1과 강팀 3팀 중 한 팀으로 예상된다. 하등찬 다몬기아가 좋아하는 메타, 멤버가 바뀌지 않은 T1의 합싸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자, 그리고 꼬꼬갓은 상위권 4팀과 DRX 포함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T1과 하나생명이 가장 강해 보인다. 확실하게 결단을 내렸죠. 자, 그리고 뉴클리어는 강한 로스터의 T1, 캐리라인 많은 하나생명, 그리고 기존과 신규 멤버 조화가 잘 맞는다면 다몬기아 이렇게 뽑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T1 1왕 그리고 강한 라인전을 가지고 있는 다몬기아가 연봉값을 하는 그런 결승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3번 문항까지 잘 살펴봤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저래놓고 본인들 유튜브에선 다 티담 정배로 바꿔 뽑는 건 아니겠죠. 뭐 티담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티담이 정배긴 해요. 변수가 이제 하나생명이라든가. 저는 솔직히 KT가 한 표도 안 나온 게 좀 신기하긴 해. 왜 KT가 한 표도 안 나왔죠? KT 근데 멤버 괜찮아요. 포텐 터지면 몰라요, 이거. 약간 베테랑들이 많긴 한데 모릅니다, 이거. 나중에 다 KT 상위권 가는 순간 우리 다 롤알모 되는 거 8명 다 은퇴해야 돼요.
아, 맞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예상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시 마시고, 솔직히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스크림을 애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예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친구들 못 맞췄네, 막 욕하고 까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어도 되죠? 재미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믿어도 되겠죠? 이 친구들이 이거 막 제가 부탁을 했는데 막 어려워한 친구들이 있어요. KT를 만나기 전에는. 그쵸. KT를 만나기 전까지는. 왜냐면 괜히 이런 거 잘못 말했다가 이게 타켓이 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진짜 재미로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몇 년을 크풍이로 살아왔지만 매번 포텐 아, 터진다 기대컨 안 한다고요? 해놓고 망한 시즌 많아서 기대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다 기대컨 안 했나 봐요. 그래서 KT 기대컨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승 진출은 T1이 가장 많은 8표, 다몬기아가 6표, 그 다음에 하나생명이 4표, 젠지가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밸런싱이 좀 예상되는 그런 좀 느낌으로다가 나왔네요. 8표 가장 많은 거예요. 8명 했으니까. 그렇죠. 아직 스크림도 안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크트는 없어요. 크트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으려나? 오히려 기대치가 낮으면 성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4번 문항. 네, 마지막은 이제 반전을 일으킬 만한 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팀 같은 경우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뭐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거나 또는 또 중위권에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것 같은 팀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좀 예상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연 올해 언더독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 이 패널들이 어떻게 지금 뭐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죠. 뭐 광동, 쌤방 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계속. 브리온. 자, 그래서 먼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줄 팀 갑니다. 그래서 왼쪽 라인, 프레디 브리온, 큐베가 프레디 브리온 좀 좋아하긴 하죠. 그리고 광동 두 팀. 갱맘이 특이하게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에 우승하고 올라온 농심 레드포스를 이렇게 뽑았고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은 광동이 3표가 나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3표가 나왔고, 와, KT 팬분들 일어나시라. 뉴클리어가 KT 로스터를 뽑았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리라 같은 경우는 젠지 바텀이 반전을 보여줄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그래서 왜 뽑았는지 좀 체크해 볼게요. 크게 도약하거나 그런 팀은 안 보이지만 브리온 정도는 풀업을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가 된다.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리라 같은 경우는 광동 프리스와 젠지의 바텀을 뽑았어요. 젠지의 바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 하찬이 같은 경우는 타 팀에 비해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팀워크나 이해도 부분을 시맥형이 빠르게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시맥바네요. 하찬이 확인. 그 다음에 갱만 같은 경우는 농심을 뽑았는데 2군 유대감이 좋아 보여서 감독이 잘 이끌어주고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썸머 때까지 많이 발전할 것 같다 라고 뽑아줬고요. 꼬꼬가 고수진은 광동 프리스는 챌린저스에서 1군을 올려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선수를 대거 잡았다. 뭐 태윤준, 뭐 이런 불독 이런 선수겠죠. 또 이 친구가 챌린저스 리그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탑에게 미안하지만 미드 바텀으로 게임을 했을 때 잘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반전으로 꼽은 거 맞겠지. 그러겠죠. 뉴클리어 같은 경우는 KT는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최근 폼이 떨어졌느냐, 제가 오타가 났네요. 떨어졌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듯. 폼 유지만 한다면 충분히 강팀 반열에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젊은 패기 그리고 시맥의 코칭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박을 한다 했을 때는 제가 광동 프리스한테 포텐에 좀 도박을 걸어보려고 해서 저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10개 팀이 패널들의 이런 의견이 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준도 메시지가 왔는데, 광동은 미드 바텀 선수들이 포텐이 높은 선수들이라 이렇게 광동을 반전을 할 만한 팀 뽑았대요. 두두는 어차피 잘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두두 혼자 놔뒀을 때 하나생명에서 꽤 잘했었죠.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광동이 압도적으로 5표로 가장 많이 나왔고, 프리드 프리온, 젠지, 농심 그리고 KT 로스터가 이렇게 한 표씩을 잘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육성의 심액에 대한 관계자들, 선출들의 관심이 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박은 아쉽게도 한 표가 없었네요. 마지막 총평 갑니다. 각자의 이런 스토브리그를 보면서 다양한 의미에서 총평을 좀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볼게요. 먼저 큐베! 새로운 시도를 보이거나 색다른 멤버 조합이 많고 메타도 하위권들이 상위권 팀을 이기기에 나쁘지 않아 보여서 언더독의 반란이나 강팀의 이런 대결들이 좀 흥미진진해 보인다고 최종적으로 이런 스토브리그에 대한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큐베가. 그리고 두 번째, 프로준.
김태일 선수죠. 어디까지나 예상이긴 하지만 현재 로스터만 봤을 때 강중약이 어느 정도 정해진 느낌이고 베테랑들과 신인들이 뒤섞인 리그.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팀적인 합도 중요하지만 각 팀 정글러가 강팀인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았다라고 뽑은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네요. 하승차 남자예요. 이 또 얼굴이 또 증명해 주잖아요. 모두 화이팅. 저 남자 상남자다운 한 줄 요약. 정말 한 줄이었어요. 제가 한 줄 요약 해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한 줄로 끝냈습니다. 이 새끼 남자야. 물론 제가 채팅치기 좀 편했죠. 그렇지만 진정한 상남자가 아닌가. 이분 누구냐고요? KT 로스터의 썸머리그 우승했던 하승찬을 모르십니까? KT의 나름 레전드 선수고 다몬기아 2군 가서 스프링 때 우승, 썸머 때 준우승한 나름 능력자 코칭 대프를 좀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갱맘. 와, 갱맘은 총평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최종 순위를 그냥 줘버렸어요. 이번 롤드컵 쪽집게였잖아요. 예, 그냥 줘버렸는데요. 좀 특이한 게 농심이 높은데 광동이 좀 순위가 많이 낮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T1, 다몬기아, 젠지, DRX, 하나생명, KT, 프레드프리온, 농심, 리브샌드박스, 광동 프릭스. 광견들 비상났어요. 이 중에 가장 잘 맞추는 선수가 갱맘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시즌 끝나고 어떻게 나올지 재미 요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리라 스토브릭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다. 육성 쪽 방향의 팀들은 빠른 육성이 없으면 강팀과 약팀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생겨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레벨 차이가 좀 느껴지는 그런 스토브라고 좀 해석을 했고요. 고수진 이번 시즌은 앞으로 팀들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 같다. 돈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안 써도 할 수 있어. 오, 재밌게 표현했네요. 이런 대결 구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투자의 그림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모두 파이팅, 감독님도 파이팅. 특히 CL 출신 또 해설자이기 때문에 파이팅을 외쳐줬네요. 역시 해설자 말 잘해요. 자, 그리고 뉴클리어 로스터가 많이 바뀐 시즌 챌린저스 선수들의 콜업이 걱정도 되고 또는 또 기대도 되는 그런 시즌이다. 팀에서 바뀐 선수들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선수도 팬들도 적응 잘해서 멋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또 팬분들을 생각하는 또 이런 발언을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저겠죠. 팀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팀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수단이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LCK 파이팅, 스토브리그는 롤마노와 함께 이렇게 글을 썼고요. 마지막을 제가 하나 더 했어요. 저는 또 제가 방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썼습니다. 스토브기가 롤마노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물어봤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스토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방송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힘들었다. 자, 마지막 Q&A인데 Q&A 넘어가고요. 했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유튜브는 여기로 마무리할게요. 안녕. 유튜브 마무리하고요.